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이어서 역함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아유, 함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생긴 것만 무식한 게 아니라 또 종류도 많아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종류입니다. 역함수만 배우면 사실은 함수에 대한 종류들 다 끝납니다. 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역함수는 조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 활용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 거지 역함수의 본질적인 부분, 예, 물론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10-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 역함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시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교재 114페이지서부터 11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함수란 도대체 무엇이냐? 역함수란, 자, 역함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역 y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 2, 3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ABC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ABC 싫어요. 4, 5, 6이라고 해볼까요? 4, 5, 6. 자, 그러면 1이 4에 간다. 그 다음에 2가 5에 간다. 3이 6에 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X에서 Y로 가는 것이 대응 맞죠? 그러니까 화살표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함수죠. 그러니까 펑션도 쓸 수 있고 X에서의 Y로의 대응이다. 자, 이 말은 선생님이 무슨 대응 아니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 아니면 다대1 대응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은 지금 1대1 대응인 경우죠. 1대1 대응인 경우는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우리 일반적인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F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바로 이 F가 거꾸로 가게 되는 함수, 즉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F라고 표시를 하고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역이에요, 역. 이것을 우리는 지수 마이너스 1승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읽을 때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갖다 읽을 때는요, f의 인버스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역으로 갔을 때도 각각 어떤 원소들이 생기게 되느냐? 4가 1로 가고요, 5가 2로 가고요, 6이 3으로 가게 되죠. 자, 하나씩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역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1대1 대응 말고 함수가 되는 조건에는 다대1 대응도 있죠. 그래서 1, 2, 3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4, 5, 6이에요. 자, 그런데 다대1의 종류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원래 원함수가 바로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함수 맞죠. 그래서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면요, 이걸 F의 인버스라고 해야 될 텐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대1 대응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거꾸로 가게 되면 4는 1에 가요. 그런데 5라는 놈이 어떻게 됩니까? 2에도 가고 3에도 가는 1대 다대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아,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1대 1대응인데 자, 요 앞에 1이 땡그레미, 그 다음에 뒤에 1이 세모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이 역함수로 바뀌게 되면 역시 1대 1로 바뀌는데 세모 1이 그 다음에 땡그레미 1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는 함수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다대1 대응이어서 원래 함수가 됐었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1대 다대응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얘는 함수가 되는 거지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다시 봤을 때, 자, 이것도 함수가 맞고요.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함수가 맞죠? 자, 그래서 역함수가 바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역함수가 생기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함수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바로 이 두 가지 대응 중에서 위에 있는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만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는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각종 용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역함수의 정의. 한번 마음에 안 든다. 지웁시다. 오랜만에 한번 써봤는데. 자, 역함수의 정의. 글씨가 너무 커졌죠. 역함수의 정의 봅시다. 자, 일단 일반적인 정의역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 공역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응인데 함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f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은 y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가는 거였냐면요. 이렇게 대응이 된다예요.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런데 이 대응은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 당연히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자, 이 조건 하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란 얘기예요. 자, 1대1 대응이 됐을 때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f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f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요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바로 역함수라고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정의를 내려보면 바로 f의 인버스라는 것은 누구와에서 누구로 대응이 되는 거냐면요. f라는 놈 자체가 x에서 y로 가는 대응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f는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버스 f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인버스 f는 거꾸로 y에서 x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y에서 x로 가는 대응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부른다. f의 인버스라고 부른다. 자, 이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원래 관계식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y는 fx라는 게 관계식이었어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y라는 함수 값은 x로 사용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f의 인버스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x랑 y가 지금 순서가 바뀌죠. x가 y로 가던 것이 y가 x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y와 x가 자리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의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는 y는 fx에서 y를 x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는 f, 그 대신 여기에는 y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x와 y가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역함수를 구하는 요령입니다. 역함수 구하는 요령이에요. 구하는 요령.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 이 역함수가 생긴다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하죠. 먼저 뭐부터 확인해요? 1대1인가 확인을 한다. 1대1 대응인가 확인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x가 y로 가던 것이 y가 x로 간다라고 그랬죠? y가 x로 가버리니까 문자를 바꿔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x와 y를 바꾼다예요. 바꾼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세 번째 y 이퀄 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x에 관한 식, x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y는 x의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은 x에 관한 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애초에 y는 2x-1이라는 원래 함수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원래는 함수로 관계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fx의 역함수인 f의 인버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f의 인버스는요. 자, 이것을 빨리 y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y는 2x-1이죠.
자, 원래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려면 먼저 x랑 y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y-1이 되겠죠? 자, 이걸 y에 관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y는 x 플러스 1이 되면서 y는 어떻게 바뀝니까? 2분의 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이것이 결국은 누구냐? 새롭게 바뀐 요놈이 f의 인버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것이 인버스 fx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2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왼쪽으로 잠깐만 이동해 볼까요? 정의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요. 애초에 요 x가 우리 정의역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공역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공역 중에서 대응받는 것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치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치역이 생겼다고 했을 때 f의 정의역, 그 다음에 f의 치역이 역함수로 바뀌게 되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었던 것이 치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f의 인버스가 있는데 역함수란 뜻이죠. f의 역함수인데 그놈의 다시 역을 하면 누가 되겠니?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x가 있고 여기 y가 있었죠. 자, 그런데 1로 가는 게 f예요. 그죠? 그러면 인버스면 어떻게 됩니까? 1로 가는 거죠. f의 인버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로 갔는데 다시 이 f의 인버스에 인버스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있던 원이 1로 갔다가 1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f의 인버스의 인버스입니다. 그죠? 자, 다시 f가 있는데요. f가 있는데 f의 인버스 하게 되면 요로 간다는 뜻이죠. 그죠? 거기에다 인버스를 한번 더해라 그러면 요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원위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된다? 바로 f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성질은 자, f의 인버스하고요. 그 다음에 땡그레미 f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 원소에 가까운 것부터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x가 됩니다. 여기 있는 x가 바로 fx가 되면 이렇게 가서 fx가 되겠죠? 이렇게 fx가 되는데 fx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통해서 오랍니다. 이게 지금 f함수잖아요. f에 의해서 간 x가 대응한 값이죠. 이게 fx거든요. fx가 계산이 됐고요. 그렇게 나온 값이 요 놈입니다. 요 놈을 갖다가 다시 인버스 f 하랍니다. 인버스 f라는 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다시. 그죠? 원래의 x라는 원소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놈은 x가 돼버린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x라는 놈을 한번 f 해주고 f의 역함수를 또 한번 합성해주면 그것은 바로 x가 되게 돼 있구나.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바로 무슨 함수라고 불러주냐면 바로 항등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항등함수. 자, 그러면은 요 땡그레미하고 요 땡그레미는 언제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와 f 인버스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 댕그램이 f 인버스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값은 역시 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별이면 여기도 별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G 땡그레미 F. 이번에는 G 땡그레미 F입니다. G 땡그레미 F. 그 다음에 X라는 거예요. G 땡그레미 FX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요 놈이 X였다고 합시다. 자, 위에 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봅시다. FX, FX, XX. 그러니까 요 식이랑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이 G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F 인버스. 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G가 바로 F의 인버스, 그러니까 F의 역함수를 뜻하겠구나. 왜? 자기 자신이 나왔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질은요. F 댕그램이 G라는 것에 인버스를 한다라는 것은 자, 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에 인버스가 붙으면요. 바로 인버스도 마찬가지. 우리 원소를 가까운 것부터 했었죠. 인버스도 가까운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바로 G 인버스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땡그램이 F의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합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요.
만약에 FA가 B라는 함수식이 있다고 그러면요. 바로 인버스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요. 자, 뭐냐면 F의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F에 이렇게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의 인버스 역함수가 되게 되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와 B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A와 B가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돼요.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인버스로 바뀌게 되면 정의역 X와 그 다음에 치역 Y가 서로 자리를 교환하게 됩니다. 자, 요 성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자, 6번째는 뭐냐면요. F댕그램이 G가 바로 H라는 함수가 된다고 합시다. 즉, F하고 G를 합성하면 H가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F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바로 F라는 것은 G가 사라졌죠. G가 사라졌으니까 G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댕그램이 G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G 인버스를 하나 붙이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붙는 거니까 H에다가 땡그램이 오른쪽에 이렇게 G 인버스가 붙어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뿅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F라는 식이 나타나는데 그 F라는 거 오른쪽을 보다시피 H 댕그램이 G 인버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면 이번에는 요 식을 가지고 F도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G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G도.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 G를 남긴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F를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F 바로 옆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인버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곱해졌으니까 이것도 왼쪽에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G라는 놈은 누가 돼버리느냐? 바로 F의 인버스에 땡그램이 H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역함수의 성질들을 쭉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역함수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왜? 자, 역함수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함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X와 Y를 바꾼다 그랬죠? X와 Y를 바꾼다. 자, 그러면 X와 Y를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도 배웠습니다. X와 Y를 바꾼다라는 건 무슨 대칭을 뜻하죠? 그렇죠. Y는 X 대칭을 뜻한다. Y는 X 대칭을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를 바로 원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 또 드리도록 하죠. 예.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5번 문제입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그랬죠? 다음 함수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선생님이 무슨 대응이다 라는 표현 썼었죠? 그렇죠. 열심히 들었군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찾는 건 우리 전 시간에 합성함수 이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1번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2번은 절대값이죠.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2차 함수와 동일한데 직선이죠? 예, 거의 비슷한데. 세 번째는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완전히 기울기가 3짜리 이렇게 생겼고요. 자, 네 번째 거는요. 역시 2차 함수인데 1만큼 끌어올린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프는요. y는 절대값 x-2예요. 그러니까 0,2에서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0,2가 이렇게 생겼죠. 아니네요. 그죠? 0,-2에서 꺾이게 돼 있죠. 그죠? 뒤에 -2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꺾인 그래프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무슨 대응인 거 찾는 거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XG 긁고 YG 긁었을 때 다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조롭게 증가 감소하는 게 어딥니까?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고요.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얘는 계속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바로 역함수가 될 조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선생님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주어진 F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F2라는 건 뭐예요? E가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C로 가고 있고요. 자, 인버스, F의 인버스. 그러니까 C에 대한 F의 인버스입니다. C라는 놈이 바로 거꾸로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로 가는 거죠, 1로. 그죠? 그래서 요것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달리 설명하면 인버스가 붙으면 요거랑 요거 순서가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C가 2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합성이죠. 먼저 F2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F2라는 건 뭐예요? 2가 간 곳 C죠. 그러니까 요 값이 C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앞에 이제 F 인버스가 남게 되죠. 이렇게. 자, 요 놈이 누구냐? 자, 2번에서 배웠잖아요. 2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바로 F하고 F 인버스를 한번 하게 되면 요 값이 바로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쯤에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F 인버스입니다. F 인버스 C예요. 그러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C가 가는 곳은 2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F가 붙었으니까 F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F2는 누구냐? F2는 바로 누가 되냐면 다시 2가 간 곳은 C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순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요 놈은 다시 요 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항등함수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자, 다음 각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둘 다 당연히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아니면 뭐 문제 답이 없게요. 그죠? 자, 1대1 대응이겠고요. 자, 일단은 역함수로 만들려면 x와 y를 바꿔버려라 그랬죠. 그러면 x는 y-2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x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에서 요 y를 갖다가 인버스 f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왜? 역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바로 f의 인버스 x는요. 바로 x 플러스 2로 된다. 자, 이건 1차식이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어떤 값에서 2를 빼면 나와.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갈 때는 2를 더해버리면 되죠. 예,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 2차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차일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fx가 y라는 놈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xy를 문자를 바꿔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x로 바뀌고 y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y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y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x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y를 풀어야 되겠죠. y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고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함수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양수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양수값을 갖는데,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값을 갖게 되죠. x가 양수면 양수에다 2 담고하니까 양수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얘가 정의역이었던 것은 얘는 바뀌게 되면 치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쓴 것은 y를 f의 인버스 x, f의 인버스 x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루트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도 적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2로 바뀌었죠? 2로 바뀌었으니까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양수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양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 루트 안이 0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8번 문제. 자, 역시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합성함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요 문제는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보세요. 자, 요거는 뭡니까? F라는 것은 요거 잘못 나왔죠? X가예요, X가 2분의 1X로 갑니다. 자, 이걸 우리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반이야, 이런 뜻이죠, 반. 그죠? 그러니까 F는 반이란 뜻입니다. F는 반. 자, 이건 1차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G라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G라는 관계식은 1을 빼줘, 이런 뜻이죠. 원래의 X에서 1을 빼면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F의 인버스라는 건 뭐가 될까요? 반의 반대가 뭐예요? 2배죠, 2배. 2배. 곱하기 2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반이라는 건 2분의 1이라고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곱하기 2배가 됩니다.
곱하기 2배 곱하기 이렇게 되겠고요. G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G 인버스는 하나를 빼면 나와. 그러면 거꾸로 가면 하나를 더하면 나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F 인버스다 그랬어요. F의 반대 요거 어떻게 됩니까? 2배죠. 2배. 그러니까 얘는 그냥 EX라고 적으면 돼요. EX. X의 2배예요. 자,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되나고 그랬습니까? 1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에요. X 플러스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fx를 알합니다. fx. x 그대로 갔네? 그러면 2분의 1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x예요. 2분의 1x. 반이죠, 반. 반에다가 g 인버스는 뭡니까? 1을 더해요. 반에다 1 더하라는 뜻입니다. 반에다 1 더하라는 얘기. x의 반에다가 1을 더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인버스가 여기에 붙으면 어떻게? 가까운 거부터 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까운 거부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땡그램이 g 인버스 그 다음에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g 인버스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g 인버스를 1 더해 이런 뜻이에요. x가 있는데, x에다 1 더해 빨리.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하래요. f 인버스는 2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의 2배 해. 이런 뜻입니다. 요 놈의 2배. 그러면 요 놈을 간단히 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요 놈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 요 놈은 역시 F의 인버스를 먼저 하는 거죠. F의 인버스면 2배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의 2배를 해요. 이렇게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 인버스 하랍니다. G 인버스는 어떻게 되죠? 1을 더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래서 1차식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이냐 2배냐 그 다음에 그놈의 1 빼서 나오냐 1 더해서 나오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좀 더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19번. 자,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보시죠. fx가 ax 플러스 b일 때 f의 인버스 2가 바로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0의 제로가 3이라고 할 때 요걸 만족하는 상수 a, b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은 f의 인버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함수가 필요해졌다는 얘기죠. 역함수가. 자, 요거를 바꿔볼까요? 자,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인버스를 없애고 싶죠? 인버스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랑 여기 순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건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아, FA가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 놈을 인버스를 붙이게 되면 뭐가 바뀐다? X의 값과 Y의 값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B는 A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인버스의 인버스로 바꿔버리면 바로 F0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보면 합성함수죠. FF0는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해볼게요. 먼저 F0가 2랍니다. Fx에다 0을 집어넣으면요. 바로 B의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아니, 여기 0 들어가면, X에 0 들어가면 이 A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B만 남습니다. 그 B가 2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B가 2면은 요게 완성이 됐죠. 요게 2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F0. F0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요. F0가 2가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F2가 됩니다. F2가 3이란 뜻이죠.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2가 되죠. 자, 요 놈이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A는 1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2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자, 보시죠.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fx가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gx가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순서대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하는 건데 가운데 지금 요 괄호가 있어요. 이 괄호를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요 성질이죠. G 댕그램이 F의 인버스라는 것은 X가 있으면, 자, 요건 가까운 것부터 하는데, 인버스가 전체 통째로 인버스가 붙으면, 가까운 게 먼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F 인버스 댕그램이 G 인버스 X로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까운 것부터 먼저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얘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맨 앞에는 F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잖아요. 그죠? F3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걸 풀어버리면 인버스면은 F 인버스가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F 인버스가. 그 다음이 G 인버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요 괄호가 지금 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F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요 놈의 3이 붙은 값. 자, 요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요 놈이 쓱 지워진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죠? F와 F 인버스는 바로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하려는 것이 뭐냐? G 인버스 땡그램이 F3입니다. 그죠? 자, 요걸 구하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자, 내가 구하려는 것은 지금 G 인버스 땡그램이 F의 3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F3의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죠. F3. 자, F3은 어떻게 되느냐? F3은 어떻게 되느냐? F3이라는 건 3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것은 G 인버스의 2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죠. 그죠? 자, 마지막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G 인버스 2라는 것을 갖다가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곳에 역함수의 식을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미련한 방법이고요. 자, 요 놈을 갖다가 요렇게 K라고 둡시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K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원함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원함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G 원함수로 바꾸면 이놈의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죠. GK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하면 됩니다. 왜? G에 관한 관계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K,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된 결과는요, 요 K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구해주시면, 예, 가장 편하게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개념 체크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확인 체크 문제가 있습니다. 83번부터 아마 88번까지 있을 텐데요. 그거 지금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확인 체크 문제 역시 선생님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죠. 자, 8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f5, 5가 어디로 갔니? 5가 4로 갔죠? 요거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버스 거꾸로 가 이 말이죠. 누가? 2가. 그럼 2가 거꾸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놈은 1이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F3이 누구니? 라는 뜻이죠. F3. 3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8. 요게 8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인버스 거꾸로 간 거 8이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있죠. 8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3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놈의 정답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실은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냥 요놈 쓰면 되는 거죠. 요놈. 요렇게. 자, 다음 F 인버스 8.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함수인데 8이 가는 곳 3이잖아요. 요놈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F3이 됩니다. F3은 뭡니까? 3이 가는 곳, 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렇게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뭡니까? 반에다 1 더하는 거죠. 그죠? 반에다 1 더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1 빼고 2배 하는 거죠. 1 빼고 2배. 그러면 x에다가 1을 빼주고 2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이 f의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찾는 거예요. y는. 자, 요거 간단히 하면 인버스 f 인버스는요 2x-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1차는 요렇듯 2배의 반 뭐 요런 거 한 번 더해서 나오는 거면 빼서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2차 이상의 식이니까 식을 직접 구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와 y를 일단 바꿔라 그랬죠. x는 y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 놈을 변형시키면 y제곱은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놈 자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 놈 부호는 버려줍니다. 이렇게 버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죠? x는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정리하게 되면요. 얘는 지금 x, y를 바꿔버리면 x 이퀄 y제곱 마이너스 2y입니다.
자, y가 두 군데 나와서는 안 되죠.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 얘를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에 얼마가 필요해요? 플러스 1이 필요하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원위치 마이너스 1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넘어가 버리죠. 는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놈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y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누구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음수는 제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양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만 남게 되고요. 자,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요. y는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넘어간 거니까. 자, 여기서도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x-2고요. fx가 x-2이고 gx가 마이너스 2x일 때 다음을 증명하여라. 자, 요 놈은요. 요 놈을 먼저 계산해보면 되죠. g 댕그램이 f의 인버스를 계산을 하고요. 또 하나는 f의 인버스 댕그램이 g 인버스를 계산을 했을 때 그 둘이 항등식이 돼버리면 되죠. 서로 같은 식이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요. 먼저 괄호 안부터 정리해야 되니까 g 댕그램이 f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g 요거 x라고 하면요. 요걸 x라고 하면요. g 댕그램이 f 먼저 x부터 구해봅시다. 그놈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fx가 뭐죠? fx는 x-2예요. 그죠? 자, 요게 x-2입니다. 자, 이 x-2를 g라는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배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요. 요놈의 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죠?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배에 4를 더한 거니까 x에서 4를 빼주고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배. 마이너스 2분의 1배. 자, 이게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바로 조식을 간단히 해도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g 인버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g 인버스라는 건요. g 인버스는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2배였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의 인버스가 이렇게 붙는 거죠. f의 인버스가. 자, 요 놈을 간단히 하는 거거든요. 그럼 f의 인버스라는 건 뭡니까? 요 놈 자체를 다시 인버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를 하라는 얘기죠. 거꾸로. 그죠? 요 놈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식과 요 식이 동일한 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관계식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죠. 자, 86번 F2가 1이라고 그랬습니다. F2가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G 인버스 3이 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바꿔보세요. F의 인버스를 붙이는 순간에 2와 1이 자리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1은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꿔보세요. 인버스를 없애버리면 저놈의 역함수가 되니까 2하고 3이 자리를 바꾸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뭔가 볼까요? 구하라는 건요. F 인버스 1입니다. F 인버스 1. 얘죠? G2죠. G2 요놈이죠? 얘네 둘의 뭐를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얘네 둘의 합. 장난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얼마?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쉽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보도록 하죠.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gx가 x 플러스 4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해라. 자, 요 식을 먼저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잡아보면 f 댕그램이 그 다음에 요 괄호의 인버스, 전체 인버스면은 뒤에 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f 인버스 댕그램이 g 인버스, 댕그램이 f죠.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요 놈이 ax제곱 플러스 bxc가 성립한답니다. 이렇게. 자, 앞에 거 요 놈은 지워지게 돼 있죠.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남는 게 요 놈이거든요. 남는 게 요 놈이에요. 근데 fx가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나왔습니다. g 인버스는 뭐냐면 gx가 지금 4를 더하면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4를 빼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1차니까 4를 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버리면 나오는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간단히 된 것이 x제곱 마이너스 5거든요. 이 놈이 ax제곱에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은 서로 좌우 변이 같은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바로 요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a의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인 1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겠고요. 여기 1차항이 없기 때문에 b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죠. 바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88번 마지막 문제죠. 자, fx가 x 플러스 a고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 대해서 자, f 인버스 요놈이 그랬어요. 어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fx인데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면 되죠. f 하게 되면 요놈이랑 요놈 순서 바꿀 수 있죠. 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요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놈도 바꾸게 되면 g, 그 다음에 인버스가 사라지면 요놈과 요놈 순서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가 4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것을 이용해서 각각 집어넣어서 a, b 값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상수 a, b, c의 ABC 중에 C 보이지도 않죠.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1이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죠.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A 값 나옵니다. A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봅시다. G 마이너스 2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죠, 4. 4. 그죠? 4.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고요. 거기에다 B를 더한 것이 역시 4가 돼야 된다더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B 값 나오게 되죠. B는 얼마?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즉, 요놈과 요놈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3과 0을 더한 것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역함수라는 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 가지 역함수의 성질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지금 뭔지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FA가 B라고 했을 때 그놈을 역함수로 바꾸게 되면 B와 A가 자리를 바꾼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것들, 우리 그동안 배웠던 함수의 종류와 합성함수, 역함수에 관한 기본 문제, 기본 성질들을 토대로 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습 꼭 부탁드립니다.